활 금메달 하나씩 다 땄어. 자, 오늘 미니 특강 이거는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. 이번 주는 휴가철이라서 제가 진도는 안 나가고 상식적인 거 몇 개 그날 따라서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경제지표 가장 큰 거는 뭘까요? 제일 중요한 거. 자,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금리죠. 금리는 그냥 동의어로 여러분들이 유동성이라고 생각하세요. 보통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쫙 올라갔던 게 유동성 장세죠. 그런 거는 거의 10년, 20년 만에 있을까 말까 한 장세인데, 그때 처음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야, 이 주식은 돈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, 다시 보면은 그때 수익 난 거 다 도로 뱉어내고 그랬죠. 큰애 삼촌,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큰애 삼촌도 주식을 하시는데 되게 명석하신 분이에요.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하신 분이니까. 근데 주식은 보면 하는데 맨날 잃다가 코로나 끝나고 한 5천만 원 버셨대. 지금 어떠냐니까 5천만 원 도로 다 까먹었대.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힘들죠.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이,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가장 주식시장의 중요한 지표는 금리. 돈이 돌아야 되니까 금리를 낮춰주면 돈을 마음껏 빌릴 수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 장세가 나오는 거고, 이 금리를 근데 좌지우지하는 게 있죠. 두 가지는 물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죠. 경기.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.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죠. 그렇죠? 그리고 반대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렇게 하다가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낮춰야 되고,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, 이런 관계가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가 항상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앞으로 계속, 물론 이제 단기 매매 이런 거는 어떤 업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화장품,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반도체, 그 다음에 조선, 좋아지는 업황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건데, 요거는 이번 주 내로 하루 또 업황을 분석하는 바텀업 스타일이 있고 요런 게 있죠. 요런 투자에 대한 거는 다시 할 거고,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요 세 가지 지표 가장 중요해요.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린 거죠. 근데 어느 정도 올리다 보면 이 경기가 안 좋아져야 되는데, 미국 시장은 경기도 계속 좋았어요.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지금 금리도 낮추지도 못하고 물가도 많이 안 떨어져 갖고 하지도 못하고,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조짐이 조금씩 보인다고 그러죠, 미국 시장. 근데 아직도 GDP 상승률 보면은 굉장히 좋고,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주식 투자를 하면 평균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. 우리가 월봉에 제가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해 놓는데, 자, 1990년대부터 이렇게 쭉 볼게요. 보시면은 상승 시기가 있죠. 이렇게 상승 시기, 바닥에서 상승 시기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좋았던 시기가 있는데, 금융위기 2008년,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코로나, 여기 다 적어놨죠. 금융위기, 코로나, 여기는 IMF. 근데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반도체가 이제 좋아지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나라가 박스권이 아니에요. 우상향이에요. 우리나라도 안 올라간다 하지만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갔지만,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니까 재밌죠. 그래서 요거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지표를 그려놨는데, 월봉상 요럴 때가 주식 투자할 때죠. 요럴 때 요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. 주식은 요럴 때 요때 제가 요때는 애플 들어갔었고, 요때는 삼성전자 들어갔었고, 요때는 뭐 들어간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. 근데 꼭 보면은 이때 사죠. 이때 주식을 굉장히 좋으니까 요럴 때 사죠. 이번 코로나 때도 보면 요럴 때 샀다고. 근데 코로나 때 돈이 풀리면 보세요. 돈이 풀려서 또 유동성 장세, 이게 끝도 없다고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소비가 늘어나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. 꼭 무슨 자연재해나 전쟁 아니더라도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.
그럼 주식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. 떨어지고 근데 계속 떨어지냐 또 경기가 또 안 좋으면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를 낮춰주죠. 그래서 요 지표에 따라서 이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. 요런 금융위기 근데 이렇게 잘 보시면은 10년마다 자 IMF가 우리가 1998년인가 그래요. 7년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왔죠. 그 다음에 2019년 코로나 10년마다 이런 게 있어요. 10년마다 지금 아직 멀었으니까 이제 2028년 9년 되면 또 뭔가 하나 터질 수가 있겠죠. 재밌어요. 이거 보면은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게 그러니까 요때쯤인데 벤처붐 한참 IMF 끝나고 가만있어 봐 30년 정도 됐으니까 요때 IMF 끝나고부터 이제 제가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IMF 끝나고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렇게 시장을 딱 돌아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현상들이 10년마다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때마다 이제 위기가 닥치면 금리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. 금리를 떨어뜨려서 유동성 장소에서 또 경기 부양책을 쓰고 그러다 경기가 좋아지고 또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금리를 낮추고 그래서 주식장은 이렇게 우상향 하더라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 하락할 때 주식을 하면 손해볼 가능성이 많죠. 언제나 돈 벌 수 있는 건 단기 매매밖에 없다는 거. 아니면 여기서 사야 된다니까. 여기서 지표가 딱 말해주잖아요. 여기서 사면 수익 나고 여기서 사면 수익 나고 또 여기서 사면 수익 나고 요런 지표들이 이제 거의 10년마다 여러분들 집 팔아서 저기 할 게 아니라 최근에는 좀 많이 나왔죠. 코로나 때문에 하고 금리 인상 때문에 또 자 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. 주식시장이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. 특히 금리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서 이거는 뭐 안 좋을 수 있겠구나. 지금은 안 좋을 건 별로 없죠.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 오히려 금리 인하 처음에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도니까 시장에서 다시 올라가서 우리나라 장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아요. 4천 이상. 그래서 내년쯤 되면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. 지금 뭐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거는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경제지표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기대심리 그 다음에 뭐 AI라든지 반도체 화랑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. 일시적으로. 그래서 오늘은 경제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큰 그림을 한번 봤어요. 자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은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 플러스 알파 부탁드리고 궁금한 종목 있으면 물어보세요. 아까 반도체 누가 물어보셨는데 반도체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. AI는 이제 시작이거든. 그리고 되게 웃기는 게 엔비디아랑 우리나라랑 저긴 하겠지만은 뭐 애플이 만약에 구글 저길 쓴다고 해도 어차피 반도체는 필요하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저거는 뭐 엉터리예요. 제가 봤을 때. 궁금한 종목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.